자, 앞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 이렇습니다. 내일과 모레 상대 후보를 지목한 이 1대1 맞수 토론이 총 4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6일에는 토요일이죠. 후보 4명이 모두 참여하는 사자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9일 날 2명이 발표되죠. 민주당에서는 이 2명 중 1명이 한동훈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등이 과반을 얻게 되면 그대로 확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날인 30일 1대1 양자 토론, 저희 TV조선이 주관합니다. 결승전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 3일 토요일 날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일정이 짜여져 있고요. 어제 1차 경선 결과를 두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2대2로 대립각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 생각부터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2명이 2차 경선에 진출했는데요. 탄핵에 반대한 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런 민심을 어떻게 보실까요? 탄핵은 이미 이제 과거의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이 비전 중심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탄핵에 찬성했든 탄핵에 반대했든 그거는 이제 과거사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탄핵 찬성, 탄핵 반대는 과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대1 토론에서 서로를 지목했던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어떤 생각일지요? 들어보시죠. 4강 결과를 보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 2대2 구도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비롯된 선거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떳떳한 입장과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후보만이 사실 국민들께 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들이 많이 옮겨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변화, 현장에서 상황의 변화, 지지자들의 상황의 변화,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탄핵 찬반으로 하는 선거는 아닙니다.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했고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 반추형 대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 대선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가 계엄에서 비롯된 선거 아니냐라는 거죠. 1차 토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이슈 끌고 가겠다,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탄핵 찬반 중요하지 않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연정 의원님, 네. 두 사람이 정반대 입장이에요. 지금 보면 오늘 아마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나경원 후보의 탈락을 놓고서 이제 윤 대통령과 좀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냐, 시작된 거 아닌가, 윤 대통령의 어떤 실패 뭐 이런 걸로 아마 제목을 잡았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 뭐 윤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이제 나경원 후보는 윤 대통령과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탄핵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윤 대통령이 옛날에 뭐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라든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어떤 뭐 이 대변인과 같은 그런 입장을 필요로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과연 그러면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 문제가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까 이 부분을 좀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나경원 후보의 탈락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가면서 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5년이나 3년이나 이기고 돌아왔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신당 문제가 있었고요. 점점 이제 이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들과의 어떤 거리를 좀 두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효과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 게 아닌가.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제는 좀 변화가 시작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려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정말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후보가 누구냐. 탄핵 찬반을 넘어서서 과연 이길 수 있는 전략적 후보가 누구냐. 여기에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4강 구도에서 아마 이 문제가
특히 2대2라는 구도 자체가 보면 그만큼 탄핵 찬성의 어떤 파일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뭐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에도 상당한 변화와 역동성이 지금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4강전은 8강전과 달리 당원 투표가 50% 들어갑니다. 그 룰로 이 4명 중에 2명만 남게 됩니다. 당원표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그건 누구에게 유리할까 궁금한데요. 일단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들어보시죠. 찬탄파의 목소리가 커졌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여론조사가 예. 단순히 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예.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분들의 여론이거든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의 약 80% 정도가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단명하게 예. 김문수 후보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허. 이것이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지금 당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셨고 당원들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64%로 당대표에 당선될 때도 정확하게 당심과 여론조사 민심은 같았습니다. 자, 조기현 위원장님. 밖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1차 8강전 룰과 4강전 룰이 바뀌는데 이게 지금 4강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 당원들 또 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무당층이나 지지자들의 여론이 좀 바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 여론도 있었지만 그 여론에 또 포함된 하나의 여론은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이 불안감, 위기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고 조기 대선 체제로 감으로써 이미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의미 있는 승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소 냉정함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친탄이냐 반탄이냐를 가지고 나누어지는 뭐 당내 여론은 조금씩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결과를 바뀔 만큼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그 이슈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을 차별화해야 되는데 적어도 1차 경선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이번에 2차 투표에서 당원 50, 국민 5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들 간의 그 차별성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표가 어디로 갈지는 예측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딱딱 나눠지지 않을 만큼 지금 당원이나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무당층 여론은 바뀌고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바뀌는 여론의 어떤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후보들의 전술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이 네 분의 후보가 2차 경선에서 어떠한 스탠스로 이 탄핵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예. 잡을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강전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한 빅텐트론에 대한 입장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차출론도 지금 2대2로 아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한덕수와 단일화 난 찬성한다.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는 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목소리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로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문제는 고려의 대상 자체를 넣지 않습니다. 우리 당 경선이라든지 이미 끝났고 무소속 출마라든지 고려 대상에서 다 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마땅하게 이길 만한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찾아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빅4 후보들 다시 정리해드리죠. 한덕수 대행을 포함한 범보수 단일화에 이런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손잡아야 한다. 안철수 후보, 당 후보 먼저 뽑은 뒤에 한덕수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홍준표 후보, 단일화를 고려하는 대상에 한덕수는 넣지 않겠다. 한동훈 후보, 국익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 대행은. 정우진 변호사님, 지금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더군요. 우리 이제 그전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면 그 표심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열어둔 후보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원래대로 하면요. 대선은 2025년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2027년에야 있어야 할 대선이 지금 다음 달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민주당도 아니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를 위한 후보를 선출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누가 후보로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출된 후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얼마나 이재명 후보와 그 접전을 벌일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은 또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달 되고 5월 이제 5월 10일 넘어가면은 뭐 후보 등록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5월 하순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Thank you.